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근의 뉴스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송파구가 가장 들썩인다고 하는데 잠실 S가 30억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엘스? 예. 엘스. 예.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2월 26일 날 30억 원이 돼요. 그래서 송파에 이제는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보는 뉴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2월 25일 날 22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22억 원에?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올라간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그런 것들이 많이 이런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고 그러네. 또 하나 이런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변동성을 얘기할 땐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위험한 시장 상황을 오세훈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막 갭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는 22억에 거래되고 네. 그 다음 날에는 30억에. 30억. 아무리 그래 뭐 22억이 1층이라고 쳐. 1층 아닙니다. 5층. 5층인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한 6억 원에 거래되다가 22억은 30억. 근데 우리는 30억 원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한 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다. 일부러.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중앙일보도 깠어. 음.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중앙일보도 깠어요. 오세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걸 풀거든요. 말이 되나?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은 보호됐을지 모르지만 만약 이렇게 불안하게 돼서 무리하게 빚을 일으키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무주택자 입장은 아니 서울의 60%가 무주택자인데. 그래서 오세훈은 서울시장도 이제 그만두고 강남구청장을 하라. 네, 강남 구민들만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비난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원래 오르는 것 때문에 원래 오르는 강남 아파트는 원래 오르는 거라 자기가 토호제 폐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고 일단 발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난이 또 커지고 나니까 그럼 새로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을 그냥 이렇게 시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마루타구나.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요 많은 언론들이 집값 오른다에만 초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만 나오면 뭐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뭐 온통 난리를 쳤는데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강남은 원래 오르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시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기적 흐름보다 장기적 흐름에서 저희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충격적이네. 2월 25일 날 5층이 22억에 거래됐는데 네. 그 다음 날에 네. 30억에 거래됐다. 네. 잠실 헬스가. 네. 근데 전에 무엇이 가격이냐? 그렇죠. 22억이냐 30억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히 시장을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세훈이 말씀하신 대로 대권 도전하려고 풀어줬는데 그게 독이 돼서 오늘 오세훈 시장 뭐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간담회 예정돼 있었는데 막 취소했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 인터뷰마다 지금 막 물어보고 있어서 곤란해하고 그리고 본인도 여기에 곤란해하죠. 대해서 본인의 실책을 막 지금 인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상해지는 이런 효과는 정치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장 상황이나 실제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는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 분명히. 그렇죠. 지금 한국의 경제가 예를 들어서 1%대 성장률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부동산을 얘기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지. 예, 지금 아니, 홈플러스 막 망하고 막 홈플러스 망하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막 지금 흔들거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제 최상욱 대표도 4대 시중은행 말고 제2금융기관들 뭐 저축은행이나 금고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제 당연히 망하거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그러니까 또 저기 국힘에서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지방이 부동산이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다주택자의 세금을 없애줘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투개판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다 물리라는 이야기네. 네. 다 물리라는 이야기야. 근데 전 이 부담을요. 다음 정부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 고스란히. 그렇죠. 예, 저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시장을. 깝깝하다 진짜. 그래서 막 저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내수 막 이런 거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 향후 5년간. 게다가 저 밖에서는 또 태평양 너머에서는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트럼프 경제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게 예. 주제였는데 예. 뭐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경제에 정확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경제를 얘기했어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관세. 쉽게 말해서 올리겠다. 하나는 텍스 컷. 쉽게 말해서 법인세, 소득세 같은 거 낮추겠다. 네. 관세를 낮춰서 효과가 뭐냐면 자기네에서 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가 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텍스 컷 한다는 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얘기를 합니다. 예. 계란이 요즘 20달러 막 넘어가니까. 계란값이 올랐어 많이.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네. 닭을 기르세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은 주법에 따라서 네. 닭을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그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또 사유재산권이라고 할 텐데 거기는 농민들의 또 재산권도 보호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닭을 기르고 싶어도 거기는 마당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한 마리인가 두 마리까지밖에 못 길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달걀을 직접 이제 해먹겠다. 그런 미국 가정들 중소부에 가면 많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도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아니 닭 기르는 것도 제한을 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트럼프도 이제 왜냐하면 바이든이 졌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졌다고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인플레이션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공화당이나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잡겠다는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DOG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를 혁신하겠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공무원은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처럼 그냥 뽑는 구조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 자기네 사람들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 잘라내겠다. 사실 그렇죠.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가 트럼프 경제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올라요.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와, 너네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하나 텍스 컷을 하면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자, 나는 관세를 너무 올리고 싶어. 근데 물가는 어떻게 잡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텍스 컷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정부 부채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이제 여러분들이 물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계산돼요. 하우징이 44%, 즉 임대료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운송비. 예. 기름값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푸드 앤 베버리지예요. 예. 그러니까 생필품. 예. 그래서 그러면 관세를 올리는데 쉽게 말해서 물가를 잡으려면 저 두 가지만 낮추면 돼요. 임대료와 운송비요. 저게 근데 하우징의 집값이 작아라도 그거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집값이 들어가질 않죠.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죠. 예, 근데 비중이. 이제 그것도 이제 월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의 그 가격은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게 왜곡된 측면이 있죠. 왜곡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팍팍 나타나는 게 하우징이 44.6%나 되니까 팍팍 나타날 수밖에 그렇죠. 없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관세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렇지. 임대료와 운송비요. 운송비. 그래서 에너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름값을 낮추고 LNG를 많이 생산해내서 예. 저 운송비를 낮추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위협하면 일단 단기로는 쫄아요. 왜? 대부분 LNG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살짝 쫄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캐나다가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가 달걀도 안 준다 그러고 덴마크도 그린란드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덴마크가 달걀을 또 많이 생산하거든. 니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는 트럼프는 러시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네. 네. 석유가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사실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서 물가는 어떻게 잡는다? 에너지비를 낮추겠다. 근데 또 하나 하우징이 문제잖아요. 하우징이 문제지. 하우징하고 국가 부채가 연결돼 있어요. 하우징,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금리를 낮추면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금리에 연관돼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료가 낮아져요. 왜? 대부분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사고 그렇지. 그리고 모기지가 기반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모기지 이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또 하나. 숫자가. 또 하나 그렇지. 정보 부채가 문제입니다. 보시는 네. 그래프는 미국의 정보 부채인데요. 네. 서프라임 이후로 급증했죠. 그렇죠. 35조 달러예요. 저 곡선 봐봐. 엄청나다. 근데 저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아까처럼 텍스 컷을 너무 하고 싶으면 저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중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평균 이자율이 3.7% 정도 돼요. 저 평균 이자율이 네. 지금 35조 달러의 평균 이자율이 3.7%. 그래서 이자만 1조 달러가 나갑니다. 1조 달러. 네. 한 해에 1조 달러씩. 근데 미국의 방위비가요. 네. 8천억 달러예요. 야, 방위비보다 더 나가.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저 국채 이자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텍스 컷이 가능해요. 어. 그러면 국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채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렇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모기지도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낮아지고 그렇지. 그래서 국채 금리 낮아지는 게 트럼프로서는 제일 바라는 바예요. 음.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도 저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예. 최근에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걸 뭐냐면 Big Beautiful Drop이라고 해요. 자기 너무 좋아한다. 그렇지. 네. 예. 근데 저 추세를 보라고요. 저 추세를 보시라고요. 뭐냐면 결국엔 기준금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꺾는 게 사실 트럼프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 버렸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자,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연준은 네. 포기한 것 같아요. 연준은 포기했어요, 네. 지금. 예. 그러면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장채. 국채를 네. 수요자를 늘리면 돼요. 수요자를 늘린다. 그러면 수요자가 늘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각국 정부들 막 팔을 비틀어?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 팔을 비틀어. 그렇죠. 야, 국채 사. 씨. 잘 보세요. 네. 이제 앞으로 관세를 통해서 관세하고 국채하고 협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백년물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네. 0% 백년물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짜증이 나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각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이제 한 3.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뭐 지금 하여간 이자는 따박따박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무부 채권을 야, 우리가 미국이 안정됐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100년물짜리 국채를 앞으로 만들 테니까 그걸 0%대로 할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랑 바꾸자. 요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안에서 솔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을 국채를 사게 하고 푸시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각국에서 국채를 사라고 하겠죠. 이제 그게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트럼프를 만날 때 두 가지 카드를 갖고 가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 내가 국채 투자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LNG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LNG를 많이 생산해 낼 테니까 그거를 수입해 줄게. 이 두 가지 카드가 사실은 중요한 협상 카드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 미국의 국채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레이 달리오라는 그 유명한 헤지펀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CIO고 운영하는 분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새로운 책을 냈어요. How countries go broke. 뭐냐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가. 거기서 미국 국채를 이런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서 그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줄이지 못하면 그렇지. 그리고 이자를 낮추지 않으면 3년 안에 미국 경제가 파산된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사실은 저 책 나오기 전에 나올 때 CNBC에서 한 챕터를 인터뷰를 했어. 근데 그걸 제가 살짝 봤는데
그 레이 달리오는 이게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맞아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수요자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결과는 틀렸어요. 그런데 꼭 맞춘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올 거야. 그걸 맞췄어요. 이런 조건이 되면 세계 경제는 그나마 괜찮을 거야. 그래서 결과는 틀렸는데 이걸 맞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 게 중요한 게 저겁니다. 뉴 디맨더. 새로운 수요자를 찾느냐. 야, 근데 네. 저렇게 신뢰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수요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좀 EU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지금 채권 발행했는데 채권을 높여서 발행했거든. 금리를 높여서 발행했다는 거는 독일이 너희들 이제 긴축 재정 안 하고 돈 좀 쓸 거야? 너희들 원래 짠순이잖아. 짠돌이잖아. 니들이 쓴다면 내가 좀 돈 좀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펑펑 쓰는 나라였고 독일은 좀 짠돌이들이었는데 짠돌이들이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수요자가 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까지 펑펑 썼던 나라거든. 그렇죠. 소비 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지들이 돈 찍어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게다가 제조까지 지들이 다 갖고 그리고 우리 채권은 계속 사주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 채권이 나중에 레이 달리오의 예상처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미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올인할 거예요. 저 국채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난리를 치겠구나.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거의 뭐 협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강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도 갈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큰 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덜 갈구더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덜 갈구는 이유는 중국이 국채의 최대 수요자야. 그렇죠. 1등 중국, 2등 일본. 최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팔면은요 더 위험하거든요. 일본도 지금 저 협상을 한 다음에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국채는 중국하고 일본, EU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꼬라비로 한국 정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안 팔면 누구한테 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들은 지정학적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안보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여간 중국이나 독일이나 EU나 일본이 사준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사준다고 하면, 그러면 협조해서 사고,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EU 것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금을 늘려왔더만.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해 국채를 팔고 금을 늘려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잘했어 중앙은행들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근데 우리는 이 윤석열이 멍청한 거는 그런데 하여간 중앙일보도 너무 뭐랄까 보수적으로 미국 국채에만 그냥 너무 의존적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미국은 지금 저 국채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요즘 이제는 뭐 암호화폐 이런 것도 사실 흔들리는 이유가 사실 국채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뭐 비축자산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국채가 지금 무슨 심각한데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진짜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네. 저거 미국 달러 패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얼마나 흥행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미국 달러 패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국채가 잘 팔리면 그래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강달러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외신에서 그런 거를 봤는데 모기지 채권금리 낮추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44%나 되니까 미국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전 국토의 7%나 된대요. 7%나 되는데 그 땅을 트럼프가 이제 원래 부동산 업자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행업자 출신이니까 이걸 개발해 보면 어때? 라고 이제 딱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냥 받아만 쓰잖아.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로 미국 그 큰 그 50개 주를 싹 또 분석을 해놨어. 인포그래픽을 쫙 만들어놨어. 야, 사람 살만한 곳이 별로 없다, 야. 전부 산이다야. 뭐 이러면서. 여지껏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야, 여기에 어디 사냐? 여기 살라고? 사막에 살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쫙 분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이
진짜 저는 매력적인 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바로 분석 들어가. 그래가지고 50개조 쫙 그려놓고 어디 살라는 거야? 씨. 그중에 제가 어디 개발하라는 거야?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부 소유라고 하면 국립공원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엄청 많이 지정했는데 그렇지. 옛날에. 그냥 캘리포니아주에 좀 있더라고. 정부 땅들이 좀 있는데 개발할 만한 땅들은 별로 없고 지금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동북부 쪽 있잖아요. 뉴욕 쪽 이쪽이 없어. 연방정부 땅이.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미국 우파거든요. 우파 경제지인데 대통령이 자기 편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팩트는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거든 이렇게. 좋죠. 근데 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 땅에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그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지도 몰라요. 전력. 그래서 전력 시설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에 끌어들여 갖고. 저것도 근데 소프트뱅크 끌어들여 갖고. AI 데이터 센터 말씀하셔서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전력이 많이 들잖아요. 네.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주가 애리조나 주거든요. 애리조나 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은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전부 다 중국제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도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저거를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인플레이션이야 무조건. 지들이 만들든지 한국제를 쓰든지 그래야 되거든. 그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사업은 돈이 뭐 없다고 자꾸 그러던데요. 자꾸 걔 자꾸 이제 현실을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태클을 걸려고 자꾸 그러는데. 야, 이 트럼프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잘 안 되면 사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계속 좀 와치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국채에 관심이 큰 거예요. 금리는 확실히 떨어지겠다. 그렇죠. 미국 국채 금리는. 그렇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국채 가격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네. 근데 최소한 이 조건은 하나 있어요. 네. 국채 금리가 더 오르긴 힘들다. 더 오르긴 힘들다. 네. 그러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때려잡는데 그 때려잡는 방법이 하우징 쪽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을 그렇죠. 때려잡는다. 그렇죠. 트랜스포테이션은 에너지 때려잡으면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하우징 쪽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잘하면 금리가 중요하다. 캐나다 눈치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캐나다 목재 또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것도 다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캐나다가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알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물밑으로 협상하겠죠. 왜냐하면 국채 사줄게. 국채 관세는 사주고 없는 걸로 하자. 그래야 되겠네. 네. 그래야 되겠네. 네. 왜냐면 하우징에 전부 다 저 나무로 짓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 캐나다 목재 많이 들여오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LNG 석유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 그렇죠. 야, 그래서 저 지금 관세를 20%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해가 되고 있어. 네. 한국도 잘 레버리지를 발휘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트럼프를 계속 트럼프만 보거든요. 예. 트럼프가 대화하는 거. 근데 트럼프를 협상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맞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그 일본인들 전법 아닙니까? 반대하면 안 돼. 그리고 숫자 지적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최근에 그래서 한국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관세 뭐 니네 상호 관세 높잖아. 근데 일일이 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맞아요. 저희도 높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들어가야 그게 멕시코 대통령이 잘하더라고요.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막, 와, 뭐 전 세계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막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적하지 않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얻을 걸 얻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이번에 가가지고 시작부터 아 너무 존경했고 TV에 많이 나왔고 내가 너무 좋아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저희도 가면 이제 트럼프 책 원서로 갖고 사인해달라고. 그렇지. 제가 존경해 왔다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약간 좀 그 독재형 인간들은 네. 이게 알랑방구에 약해.